네, 지금부터는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에 낙폭에 비한다면 조금 돌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썩 좋지는 않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동부증권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수 대표님의 시각 먼저 드릴게요. 시장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또다시 불안불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약보합 수준이긴 한데요. 장중에 뭐 1% 넘게 하락하는 거 보고 조마조마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저성장 구조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인식을 하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이전 고수비법에서도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 예전에 2005년, 2007년에 화랑이었었던 경기 그런 고성장 구조에서의 시장으로 업종과 종목을 바라보면 힘듭니다. 종합주가지수 오늘 장중에 뭐 20포인트 내려왔지만 그리고 나서는 뭐 시장 지수는 사실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누군가 어떤 업종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상쇄하면서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은 197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이 가돌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업종별로 상이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해외 시장이 약세인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과한 흐름들, 바닥을 형성을 하려면 항상 투매가 연출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 투매의 첫 번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흐름, 장중하 때 1980선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이 코스피.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이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볼까 합니다. 보시죠. 오후 2시에 이렇게 1980선 이탈되고 나서요.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수 대표와 말씀 나눠볼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뭐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성장이라는 산업, 이거 아주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아주 쉬운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이 화랑이었을 때는 그 화랑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중국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조선철강화학 이 난리였잖아요. 그죠? 그 난리였었던 부분이 2005년에서 2007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업종이 화랑을 이었었던 업종은 지금의 저성장 구조에서는 수익을 창출해내기 어렵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의 영업이익은 사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그런데 정체된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면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업종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죠. 이제 그러한 흐름들로 보이면서 예전에 화랑이었었던 업종이 아니라 새롭게 해외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개척해 나가는 업종 그것이 뭐예요? 제약, 바이오, 카지노 그리고 문화, 게임 이런 유형의 업종들이 새로운 업종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업종들이 새롭게 가는 거죠. 주식시장은 계속성의 원칙을 가지고 주식시장은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악재를 제외하고는 종합주가지수는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그 속해 있는 옛날의 업종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얼마만큼 잘 적응하느냐. 업종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사업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계속 기업으로서 영위가 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관점에서 또 오늘을 바라보면 안 되고 또 오늘의 관점에서 내일을 바라보면 안 되듯이 그렇게 새로운 업종의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만 지속적으로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업종 부분은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지만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도 적극적이지 않고 기관의 수급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락 이후의 반등, 이런 아주 지지분한 장세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쩌면 2023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도 이 말씀해 주셨던 그 옛 시대의 호황을 누렸었던 업종들이 그렇게나 많이 떨어졌던 것일까요? 조성우 과장님과 또 오늘 시장에서 안 좋았던 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화학주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STX 그룹주에 대한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박민영 앵커가 이 시각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STX 그룹주 줄줄이 이제 하한가 지키겠다라는 부분 이슈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되는 것인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세요. 일단 뭐 STX 이제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그 펜오션 매각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 좀 있었고요.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의 모멘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제 막상 입찰을 하니까 아무도 이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매각이 무산되다 보니까 그러면 STX는 이제 당장에 닥칠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제 조회 공시도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유상증자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재무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크아웃설까지 이제 루머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제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부분인데 이 채권단 자율협약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 채권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 주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좀 이제 면해 보자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재무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지금 루머까지 나오면서 지금 조회 공시설 요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답변을 확인하고 나서 STX 이제 그 그룹주들의 이제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주나 해운주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STX발 이 이제 그 악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뭐 화학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 자체가 오늘 이제 약재의 어떤 연쇄 반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사실 지수가 빠진 것들은 이런 경기 민감주의 어떤 악재의 연쇄 반응으로 이제 하락한 면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STX 그룹의 어떤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 차지하는 영향들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일단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대응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STX 그룹 안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그냥 올 하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주 말씀해 주셨는데 좀 봐주세요. 화학주는 어쩜 그 조성호 과장님 나오실 때마다 어떤 화학주를 엿듣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약간의 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기에 더더욱이 여쭤보게 되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화학주가 오늘 빠졌던 부분들은 역시 좀 이것도 롯데케미칼발 어떤 실적 우려가 이제 화학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거고 또 이제 경기 민감주의 한켠에서는 또 STX 그룹발 또 악재 때문에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양상인데 제가 이상하게 좀 징크스를 보면 자동차주가 항상 오를 때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다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엔 좀 화학주가 좀 빠질 때마다 좀 방송에 나오면서 좀 요즘에 좀 본의 아니게 좀 저도 안 좋은 소리 좀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까 그 김기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저성장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화학주가 정말 옛날의 영화를 누리던 그런 산업이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차화정이 주도하는 그런 랠리의 장을 또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불과 2년 사이에 어떤 장치 산업 그리고 또 거대한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불과 2년 만에 내리막길을 그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내려갈 만큼의 그런 정도의 지금 뭐 글로벌 어떤 경기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느냐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롯데케미칼과 실적 우려가 화학주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 화학주 전반의 실적 우려는 이 이제 연초에 나프타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춘절 이후에 이제 원가 부담으로 좀 가중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요들은 보통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 이제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재고 조정이 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제품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이 1분기 실적에 좀 안 좋게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또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악재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관점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저점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성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주. 그렇다면 김기수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대표님께서는 그리 좋은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전에 SX 펜오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SX 펜오션이 왜 매수를 하고 있었죠? 시장 좋습니까? 해운업종 좋습니까? 조선업종 좋나요? 안 좋죠? 재무구조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왜 매수를 하고 들고 계셨습니까? 그죠? 예전에 3만 원 하던 게 가격이 싸졌다고요? 대한전선 15만 원 하던 게 지금 3천 원 이하죠? 주식은 옛날 가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주 좋아질 때 오겠죠? 여러분들 좋아질 때 오면 사면 되죠. 왜 미리 사서 고생합니까? 중국 시장 좋습니까? 안 좋죠? 고성장 구가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좋아요, 아직. 그런데 수급으로 받쳐줄 수 있습니까? 수급으로 받쳐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종목, 업종이 있는데 왜 그거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추세가 좋습니까? 차트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1, 4분기 실적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 미리 들어가서 보초를 쓰는 건 개인 투자가의 민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움직이는 업종 이 부분들로 공략을 포인트를 잡아야죠. 시장 성장주 유지로 가고 있는데 저 밑에 헤매고 있고 월봉으로 추세 깨지고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는 게 싸다? 싼 게 미지떡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가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동차를 강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차를 84,200원에 전량 매도하면서 여러분들께 자동차 하지 마시라 그랬죠. 업종의 순환 구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체크하면서 가는 게 개인 투자가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주식에 업종 많습니다.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 화학, 카지노, 화장품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더 가장 좋고 매력이 있는가를 고르는 거죠. 안 좋은 거 고르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삼성전자 저평가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9조씩 나오면서 향후에 10조씩 나온다면 지금 가격은 저평가죠. 화학주 물론 저평가입니다. 건설주 무조건 저평가입니다. 어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주 논란이 있다. 부동산 개발 좋은 쪽, 나쁜 쪽 있다. 저는 매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일 조금 전에 더 밀린다면 건설주 한번 사러 들어가십시오. 주식은 개인 투자가의 장점을 잃어버리면 주식시장에서 끌려다닙니다. 기관과 외인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 개인 투자가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갈리는 종목을 갈아타야 되고 그것이 자신이 없으시면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하지 않고 주시장, 위험자산에서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화학주에 대한 시각, 두 분의 시각 조금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놓여 있고 앞으로도 배팅을 걸만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확인을 하고 가자. 지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두 분의 시각 다릅니다.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 화학주에 대한 이 논란을 좀 끌지를 못하겠다.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들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다음 왔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은 어떨까요? 과연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좋을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거 궁금합니다. 자, 조사호 과정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게임주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 사실 아닙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주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인데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관들의 일단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좀 급등 시세가 좀 나왔고요. 오늘 좀 코스피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흐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게임주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게임주의 숙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주가를 실적이 좀 증명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좀 과정에 좀 놓여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될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과 그리고 실제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과거에 올라가는 업종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이제 달라붙어서 그 주가를 이제 올리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우리들은 좀 많이 이제 경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 주가를 실적이 증명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대가는 굉장히 엄청나다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급이 붙고요 모멘텀이 살아났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제시해 드리지만 어디까지는 좀 단기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기수 대표의 말씀도 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게임주 같은 이런 건 아닌가요? 오늘 많이 올랐다고 게임 비리 8% 올랐다고 게임즈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시면 작년 11월 달과 12월에 조종을 받았었던 게 예. 이번
그 업종 성장주들의 올라가는 폭이 커졌죠. 뭐 화장품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어제 카지노가 뭐 일정 정도 영향이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업종입니다. 제가 이후 시간에 작년 11월 달에 그 설명드렸었던 자료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근혜 그 대통령이 뭐 게임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전에 후보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게임 관련주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좋은 부분의 실적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게임빌과 컴투스고, 그죠? 이후에 연구진이나 뭐 500명 가까이 연구진을 갖고 가면서 뒤따라오고 있는 모바일 쪽 게임이 유메이드고, 이제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시장에서의 그 매출 증가보다는 해외 시장의 매출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흐름들 그것이 이후에 미국이나 중국의 게임 산업이 진출됐을 때 뭐 분명히 업체마다의 옥석은 가려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죠. 업종이 좋다고 해서 전부 다 카우나 도구나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체크해야 될 그런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난장판인 업종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업종이 성장하는 쪽에서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죠. 그죠? 아주 쉽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꼴찌를 해도 레벨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고 불량한 학생들하고 놀게 되면 같이 동화돼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마다 그 시황에마다 그래서 방송 듣는 거 아니십니까? 그죠? 매일 방송을 듣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잘 적절히 활용한다면 게임주 공략의 대상 포인트다. 다만 오늘같이 많이 오른 날 내일 오른다고 쫓아가서 사면 단기적으로 또 눌림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업종 성장주 개념 분명히 하십시오. 제약, 바이오,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문화, 게임, 그리고 음식료 이런 부분들이 순환하면서 결제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환 흐름 속에서 내가 상승을 할 때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쉬는 타이밍에 그 성장주들을 공략의 포인트로 잡으면서 순환매를 기다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갖고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은 조정권이지만 2, 4분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혜택을 받는 IT 관련주의 부품들 삼성전자 향, 그죠? 애플 향이 아니라 삼성전자 향 부품주들을 공략의 포인트로 잡고 가는 것이 지금 시장에선 더 좋다. 나중에 바뀌는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과 MPL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역전의 기수 이어집니다. 계속 김기수 대표 만나보시고요. 조성호 과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